양극재 회사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컬. 전기차 배터리 5대 구성 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케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원가 구성 비율을 보면 양극 활물질, 양극재가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터리 양극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NCA, NCM 이런 앞자리 NC 들어가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전 세계 양극재 수요 공급을 보면 2020년부터는 차차 공급이 많아진다. 양극재 업체는 국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자체 생산 가능한 회사들, LG화학, SDI. 해외 업체는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이 중에 유미코어라는 회사가 벨기에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보면 유미코어가 세계 1등, 나머지 LNF, 에코프로. 1등이 10% 미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면 2019년, 20년, 25년 자동차 대수는 39%가 늘어날 때 전기차 배터리는 70%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158%가 늘어날 때 배터리는 314%가 늘어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자,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하량인데, 이것을 용량을 올리는 변수는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양극재 아까 보여드렸지만 NC, 앞자리 NC 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EV 시장에서는 대세가 될 거고, 참고로 NC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A 뭐 이런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전기차 살래? 한번 충전했을 때 좀 많이 가고 가격 좀 싸지면 사고 싶어. 사람들은 거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2016년 자료인데, 그때 뭐 레이 이런 건 91km 시내밖에 못 가겠죠. 근데 2021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모델이 3개인데 그중에 제일 비싼 모델이 8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양극재 사업 특징은 진입 장벽이 좀 낮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들, 소재들과 비교하면 동박이나 프리미엄, 리튬염 제일 진입 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음극재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자본이 많이 든다. 전해액 양극재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양극재가 이 용량을 올릴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탑티어 회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대로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한 90년대 생들은 잘 모르실 거고, 한 80년대생, 뭐 70년대생부터 나올 건데, 이런 디스켓 한 장에 360KB, 그러니까 사진 한 장 까딱까딱하게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한 2,000원 했거든요. 그때 돈으로. 근데 지금 네이버 최저가로 이게 2,300원 합니다. 이게 생김으로써 이게 없어지죠.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양극재에서 뭔가 거리가 2배 늘릴 수 있는 양극재가 나오면 기존 양극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 BM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에 내화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케미칼 사업을 하는데 양극, 음극 둘 다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위주 사업을 하고, 하이니켈, 아까 NCA, NCM 이런 하이니켈, 니켈이 많이 들어간 양극재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생산 능력. 그 다음에 2차전지 재활용, 여기는 낚이면 안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 회사가 2차전지를 재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좀 괜찮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 회사가 실제로 이제 재활용 사업을 한다 하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두 회사 모두 최근에 생산 캐파를 많이 늘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전망을 보면 지금 2019년도는 2,200억, 전체 매출 중에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은 36%, 2021년은 거의 회사 매출의 절반이 양극재, 음극재에서 나올 것이다. 요거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회사인데 2019년 기준으로 소재 매출이 한 6,300억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회사 생산 능력, 판매량이 아니고 캐파입니다. SDI 2023년, 이노베이션 2023년, LG화학이 압도적으로 캐파는 많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배터리 소재 생산량을 보면 양극재는 15,000에서 44,000, 3배로 껑충 뜁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포스코의 1인 65%, 에코프로의 4인 54%, 둘 다 유동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편이다. 외국인 비중은 포스코는 쭉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쭉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의 대표이사 민경준 님이시고, 주식은 3,000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출신. 에코프로 BM은 각자 대표 체제인데, 이분 한 분은 사업 대표, 한 분은 경영 대표,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다 팔면 아마 노후는 뭐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두 분입니다. 60년생, 62년생. 매출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매출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포스코, 밑에 거는 에코프로 BM인데 2020년에 30% 증가 매출, 2021년 26% 증가. 에코프로 BM은 2020년 48% 증가, 2021년 49% 증가. 증가율 자체는 이놈이 훨씬 높습니다. 주주 변동을 보면 요거 포스코 건데, 아까 전에 민경준이라는 대표이사분은 작년 4월 2일날 기존에 1900주 있었고 추가로 한 5, 6만원대에서 산 걸로 추정이 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22% 상승합니다. 자, 이건 에코프로 BM의 주주 변동인데, 딴 분들은 다 샀어요. 샀는데 이분은 구매 물류 총괄 하시는 분인데 7억 원치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68년생 같으면은 지금 52세니까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할 때긴 한데 어쨌든 팔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사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 대표이사 두 분은 작년 9월 달에 변동됐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가격은 5, 6만 원대. 이 주식도 특이하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1월 들어서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2% 비슷하게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자,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은 삼성, LG에다가 물건을 파는 회사인데, 이런 게 있죠. 놀러 갔는데 오빠 믿지? 오늘 손만 잡고 잘게. 이런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증설하고 하는데 몇천억씩 드는데, 몇천억 들여서 증설했는데 이놈들이 물건을 안 사준다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투자를 하거나 지분 참여까지. 주 거래처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랑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것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들 거
골고루 씁니다. 삼성 서플라이 체인 보면 양극재만 해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 회사들 거. 음극재, 분리막, 잔해질. 이 중에 LNF, 코스모,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런 회사들 다양하게 씁니다. 요 최근에 뉴스인데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양극재 1조 8,500억 규모. 요거는 연평균 한 6천억 정도 매출 보면 되고, 요거는 2월 3일 날 발표 SK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 BM과 계약, 연평균 6,75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 자,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회사들 걸 쓰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올해부터 유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될 건데,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 공장이 좀 멀단 말이에요. 삼성은 헝가리, LG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배 실는데 하루, 배 가는데 2주, 3주, 가서 또 컨테이너 박스 내리는데 하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현지 회사 거를 쓸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양극재를 자체 생산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파괴적인 혁신.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새로운 소재,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게 나오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수 있다. 물론 양극재, 음극재는 전고체가 되든 뭐가 되든 필요하긴 한데, 공장 설비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공급원을 배터리 회사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소재를 안 줘서 생산 못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소재 확보만이 살 길. LG화학은 2020년부터 양극재 총 12만 5천 톤을 유미코아로부터 공급받는다. 유럽 공장에는 이거 쓰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 헝가리, 중국, 한국 이렇게 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된 거는 당연히 한국에 쓸 건데, 과연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를, 구입한 양극재를 이까지 싣고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배터리 제조사 양극재 확보가 중요한 이유라는 기사에서 LG화학은 양극재의 약 20% 정도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SDI는 양극재를 일부 자체 생산한다. 이노베이션은 양극재 대부분을 외부에서 구매한다. 자, 앞으로 주가가 들쑥 날쑥 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들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영향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가상의 뉴스입니다. SDI LG화학이 폭스바겐과 배터리 5조 규모를 계약했다. 이러면은 전방 산업에서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양극재 회사도 좋을 거고,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의 3조 규모 양극재를 수주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 또 한번 쭉 오르겠죠. 매출을 보장해주는 그런 뉴스니까. 그 다음에 공장 증설하고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장사 잘 될 것 같다 하고 공장 증설을 그렇게 쉽게는 안 하거든요. 뭔가 확실한 판로가 있을 때 증설하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공장 증설에 5천억, 1억 쓴다? 뭔가 또 매출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기술이 지금 811, 911 이렇게까지 간 것 같은데, 기술 개발됐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 이 아까 두 회사들이 그러면 주가가 많이 뛸 거다. 그 다음에 LG화학 이 자체 생산 양극재를 늘린다 하면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재활용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사업에 착수했다 하면은 주가가 또 뉴스만 듣고도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도 판다. 마찬가지 에코프로 BM이 LG화학에 납품하더라.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에 납품하더라. 서로 크로스로 납품하게 되면
상대 회사는 안 좋지만 납품한 회사는 업이 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소재업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을 통해서 몇 년간 얼마치를 뭐 사주겠다, 팔겠다라는 계약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 수요차가 없어지면 갑자기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 사서 우리 자식이 나중에 대학 가고 장가 갈 때 장가 자금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너무 길게 잡으시면 곤란하고 빠질 때는 확 빠져줘야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두 종목을 1대1 비율로 사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